이번에는 오늘 새로 나온 기사를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합니다. 사실 현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피, 국내 주식이죠.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하고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10년 수익률이 글로벌 꼴찌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이죠. 아세안을 제외하고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고 나왔습니다. 글로벌 운용사입니다. 미국의 JP모건 자산운용이 발간한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MSCI 한국 지수는 최근 10년 동안 2012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1.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은행 이자만도 못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MSCI 아시안 지수는 0.3%였는데 이 동남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아시안이죠. 여길 제외하고 가장 부진한 성과였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12년간의 수익률을 비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모두 누구든지 구글의 금융에 가서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들은 최대를 누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7.2배, 코덱스 200은 겨우 30%대. 이것만 봐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현금이 아닌 주식을 보유하면서 매달 조금씩 매도를 하고 그것을 생활비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짜고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혹 이거 언제 팔아야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각자가 아는 것입니다. 언제 팔아야 됩니까? 목돈이 필요할 때, 무슨 전세금을 올린다든지 집을 살 때라든지 자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든지 정말 예기치 않게 무슨 크게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노후에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매달 우리는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아니면 타이밍을 봐서 얼마 수익 났다고 얼마 벌었다고 또 팔고 거기다 세금까지 또 빼야 되고 15.4% 그리고 다시 또 모으기 시작하고 또 버리면 15.4% 세금 또 빼야 되고 이거는 계속 할수록 수익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로 세계 1등 시장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면 뭐하러 외국에 투자합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다른 데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타이거 탑1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가장 좋은 종목들이에요. 어디서도 수익률을 볼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 미국이었습니다. 연 12.6%, 우리나라의 6배 이상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5년, 10년, 20년 갈수록 이 복리의 수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미국 주식으로 바꿔서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국내 시가총액 상위의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내는 종목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량주 중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국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국내 1등주 삼성전자와 특히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2차전지 외에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국내에 투자하실 겁니까? 그러면 2차전지와 삼성전자 외에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조회 종목을 보면 국내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국내 2차 전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2차 전지도 중국에 투자하냐, 한국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중국의 2차 전지가 수익률이 높을지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수익률이 높을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2차 전지는 5년에 2배 수익은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2차 전지 하나만 투자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투자하는 중에 한 종목일 뿐입니다. 그 다음 미국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 다음이 대만, 그 다음이 인도, 일본, 중국, 유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S&P 500 지수, 이 중국은 달러 환산 CSI 300 지수, 나머지 국가는 달러 표시 MSCI 지수, 모건스탠리죠. 모건스탠리의 캐피탈 이 지수예요. MSCI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S&P 500 지수에 대한 역사, S&P 500 지수에 대해서 또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문제예요. 저조한 수익성, 성장성도 마찬가지. 특히 낮은 회계 투명성이 문제예요. 또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 미국에 비하면 주주 환원 정책 아주 미흡합니다. 이런 거에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꼴찌면서도 반면에 변동성, 주가의 등락이죠. 오르내리는 폭. 반면에 국내 증시의 이 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수익률은 얼마 안 되는데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은 또 1등이래요. 그러니 주식 투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최근 10년간 연평균 변동성이 20%를 넘는 곳은 중국이 24.6%, 중국이 가장 높았어요. 변동성이 심한 거, 오르내리는 폭. 그 다음이 한국 21.3%.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14.7, 유럽 16.1, 일본 14.1. 보통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는 10%대. 근데 20%를 넘는 그런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였답니다. 그러니 외국인에게 한국의 증시는 기대 수익률은 낮아요. 반면에 변동성은 또 가장 높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국내 증시의 경우 수익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변동성은 세계 최고인 시장입니다. 그러니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른 주요국들 증시보다 수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1.9%, 이거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이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10년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9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올 초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죠. 국내 증시의 장기 수익률이 부진한 데는 막대한 주식 발행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 2012년 말 10년 전 1153조에서 지난해 1767조 원으로 53% 증가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12%만 올랐어요. 지난해 1767조,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1767조. 근데 미국의 애플은 단일 종목 하나가 3000조. 거의 2배 가깝죠? 애플 단일 종목 하나가 3000조. 우리나라는 다 합해도 1767조. 그러니 시장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높은 중국 의존도도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증시는 최근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흡한 주주 환원 이 수준 문제, 저조한 수익성,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저조한 회계 투명성, 낮은 기관 투자가 비중. 지금 기관 투자자 1등이 어디죠?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내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 해외 투자, 특히 미국의 투자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역시 국내 증시의 저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증시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테마주중을 중심으로 한 단타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또 공매도까지 활용하죠. 우리나라 기관도 마찬가지로. 올 들어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8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반등을 지금 이끌고 있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 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 올라갈 것 같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들이 매수해봤자. 근데 경기 상황이 앞으로 달라지면 외국인들 언제든지 다시 팔아요. 그러게 되면 뒤따라서 따라갔던 국내 투자자들 다시 또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장기 투자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국내 증시가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 이 발돋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장기 투자 문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